안녕하세요. 조재만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왕초보 강의 그 2탄 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자세하게 제가 열람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열람한 문서를 우리가 어떻게 소유자를 확인하고 또 소유권 이외에 어떠한 제한물건, 이를테면 근저당, 그리고 압류, 가압류, 그리고 가처분, 가등기, 그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이 있을 건데요. 그런 것까지 어느 부분에서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등기부의 종류는 부동산 등기 규칙에 의하면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토지와 그리고 건물, 그리고 구분 건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구분 건물은 그 집합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아파트, 그리고 연립주택, 다세대, 이 오피스텔처럼 이 전유 부분이 따로 있는 건물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와 건물 그리고 구분 건물의 등기부를 보실 때 이 비슷한 게 있고 다른 게 있어요. 이 세 개의 대장에서 꼭 똑같은 부분이 나오는 게 표제부란 표시와 그리고 갑구, 보이죠? 그리고 울구 보입니다. 토지는 지목과 면적이 추가로 있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 번호와 건물 내역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 건물이라고 해서 우리 아파트 같은 이런 건물은 이제 한 동의 표시와 그리고 대지권이 있는 전체 토지의 그 면적과 지목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유 부분, 실제 거주하는 그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면적과 대지권의 비율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나 그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제부가 2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10년 전에 부동산 등기부를 이제 처음 뗄 때 이게 뭔가 해서 헷갈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선 이 큰 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토지와 건물 그리고 집합 건물 등기부가 있는데 각자의 등기부마다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겠죠. 이제는 권리에 관한 등기, 그러니까 갑구와 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위주로 기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그 집의 집주인이 누군지 집주인이 나오고 그리고 그 집주인의 생년월일과 주소까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소유권 외에 가등기, 그리고 가처분, 가압류, 그리고 압류, 경매 신청 등이 기재가 됩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어떤 은행에 가서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 근저당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저당, 그리고 아니면 저당, 그리고 전세권, 그런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들이 기재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은행에서 근저당 받을 때 그게 건물이 없는 빈 토지일 경우에는 지상권도 같이 잡고요. 그런 사항들이 이 울구에 나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이 등기부 등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보이시죠? 예전에는 등기부 등본이라고 불렀었는데 전산화되면서 등기사항 증명서로 바뀌었죠. 보통 전부라고 체크되어 있는 것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소사항 포함은 현재 권리 외에 과거에 있었던 권리사항도 포함시키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간단하게 그 부동산의 과거의 역사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단점은 이 장수가 많아지거나 현재 유효한 권리사항만 보고 싶은데 필요 없이 주말된 것까지 이게 나오다 보니까 좀 복잡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간단하게 현재 것만 보고 싶다고 하면 이 말소사항 말고 그 유효사항이라고만 이제 해서 이제 열람하시면 됩니다.
자, 집합 건물, 구분 건물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죠. 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집합 건물은 표제부가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한 동의 건물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 동이 추가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건물 내역에서 어떠한 구조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리고 어떤 지붕 구조, 그리고 몇 층까지 되어 있는지 지층도 표시가 되죠. 이 정도까지 건물의 내역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두 개의 필지 위에 있다 보니까 면적이 두 개입니다. 이거를 합해서 전체 면적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전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실제로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하고요. 그리고 토지 대장을 떼서 이 면적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각종 대장과 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내용이 다를 경우엔 이 표제부는 대장이 우선합니다. 자, 그리고 전유 부분이 나옵니다. 이 전유 부분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 건물에 대해서 전유 부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 거주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다음 장 보면 대지권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대지권 등기됐다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아까 이 건물에 대해서의 전유 부분도 제가 건축물 대장도 확인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 대지권 비율의 이 면적 보이시죠? 이 면적과 여기에 합한 면적이 맞는지 체크를 해서 그 합한 면적이 똑같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 부분, 이 분자 부분은 그대로 우리가 평수로 계산해서 나온 게 실제 대지권 평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갑구가 보입니다. 이 소유권에 대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전에 건물은 주식회사에서 지었고 이거를 일반 분양받은 사람 내용이 나옵니다. 현재 맨 밑에 이 부분이 소유자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실제 거래된 금액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2006년도 이전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2006년도 이후에 우리가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가 좀 성립이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기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울구하기 전에 이 갑구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가등기, 가처분, 그리고 압류 이런 부분들이 여기 기재가 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기재가 됐다고 하면 신중하게 계약을 하시거나 전세 계약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 소유권을 아주 제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잔금 때 해소가 안 될 기미가 보이거나 100% 이게 지워지지 않고 문제가 될 거라 하게 되면 계약 자체를 하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그 부분 외에 물구, 가장 우리가 실무에서 많이 보는 거는 이제 근저당이라고 여러분들이 해당 부동산을 통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 은행에서 설정을 해 놓죠. 금액도 들어갔고 누가 이제 채무자가 되는지 아마 보통은 소유자로 이름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자라고 해서 빌려준 은행이 나오죠. 추가로 계속 받을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이 여러 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토지, 빈 땅 위에 대출을 해줬을 경우에는 은행도 그 담보권을 위해서 여기에 따로 지상권을 같이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약을 할 때 이 해당 이 근저당 설정 금액을 한번 다 합해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매매 대금보다 월등히 높아버리면 이 근저당이 많아버리면 못 지을 수가 있어요. 상환이 100%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이 은행에 전화 걸면 대답해 주진 않겠지만 계약할 때 그 소유자나 아니면 공인중개사 옆에 있게 되면 소유자분 보고 은행에 전화를 직접 하게 해서 은행 그 대북의 담당자 사람과 한번 이제 얼마 정도의 금액이 남아 있어서 그 금액을 상환하면 이 융자, 근저당을 다 지워줄 수 있는지까지도 확인하고 하시는 게 안전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즉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제가 영상을 찍어서 또 올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